롯데가 IR을 아무리 하고 뭐 저희 살려주십시오, 저희 잘 봐주십시오 해도 믿음이 잘 안 가요, 시장에서. 왜냐? 지표가, 숫자가 썩 마음에 안 들고 뭐 떳떳한 결과가 제대로 된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런 와중에 노이즈, 잡음, 진짜 우리 금융권이 너무 싫어하는 거 있거든요. 아주 짜증나는 일들을 계속 일으켜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1조 정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라고 해볼게요. 투자자는 야, 너 채권 뭐 샀어?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주식 샀어? 이렇게 늘 감시하고 수익 내야 되고 압박받고 이러고 있는데, 회사 주식이 오르고 막 채권이 오르고 이상이 없고 해 정상인데, 어느 날 막 모니터를 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속보가 딱 떠. 위에서 부장이 쪼고 있지, 뭐 본부장 쪼고 있지, 사장 보고해야 되지, 투자자들 보고 분기 보고 해야 되지, 바빠 죽겠는데 매니저가 응? 갑자기 모니터에 쫙 하고 알람이 뜨는데 롯데 연체 발생, 롯데카드 작년에 뭐 났습니까 여러분? 예? 저 거의 부도 직전 아닙니까? EOD. 예? EOD가 뭔지 아세요? 기한이익상실, 그냥 부도란 얘기예요. 부도 위기. 이거는 금융권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 같은 거죠. 그러면 막 난리 나요. 예, 여러분 솔직히 그럼 막 자료 다 찾아가지고 투자자한테 설명하러 가야 되고,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할 거야? 팔 거야 말 거야? 가져갈 거야 말 거야? 위험을 다시 체크해봐. 막 평시 일을 하다 말고 막 갑자기 일이 또 막 쌓이는 거지. 다시 판단 다시 해야 되고. 내가 저걸 왜 샀을까? 아유, 저럴 줄 알았으면 그냥 사지나 말걸, 막 이러면서 막 자괴감에 들어가지고 그냥 저녁에 막 이러다 급사가는 죄송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건 조심하게. 아무튼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일으키니까 시장이 웬만한 얘기하면은 뭐 또 숨겼지, 이러고 있다가 또 한 두 달 있다가 큰 폭탄 터트리는 거 아니야. 막 너무 걱정해. 노이로제 롯데. 예? 그런데 또 아니나 다를까 엊그제 너무 싫어하는 뉴스가 터진 거예요. 이번엔 누구냐? 롯데카드. 갑자기 모니터에 그냥 빵 하고 그냥 기사 일보가 떴는데, 롯데카드 연체 발생, 대규모 어쩌고 저쩌고. 알고 봤더니 규모가 뭐 100억, 200억이 아니야. 얼마야? 800억. 너무 놀래버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긴 어려운데, 사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이 돈쟁이들, 필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사가 너무 짜증이 났다. 제일 큰 뉴스였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는 건 오늘 코스피가 어떻게 됐어? 뭐 이런 거 큰지만, 이 너무 큰 뉴스가 났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롯데카드가 일으킨 노이즈였는데, 롯데카드에서 거액의 연체가 발생했다. 800억. 큽니다. 커요. 예. 어디서 그렇게 연체가 뻥 터졌나 했더니, 여러분, 팩토링 채권에서 연체가 났다. 이건 뭔데 또, 어렵잖아. 또 영어 막 쓰고 왜 갑자기 막 F를 시작해. 예, 팩토링 뭔데.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슈퍼집 사장님이에요. 매일 막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튼 뭔가, 아니면 뭐 무역업을 해, 뭘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정수기 렌탈 같은 업을 하고, 또 뭐 당구장 사장님이에요. 뭘 해. 아니면 여러분이 뭐 축구 구단 사장님이에요. 뭘 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지 아시죠? 고정적이면서 유동성 있게 매일 무슨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1년에 한 번 막 딱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뭔 일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 연간 단위나 이렇게 쭉 보면은 큰 매출이 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데, 데이데이 끊어보면은 이게 좀 큰 돈이 안 돼. 요런 사람들 입장에서, 야, 이걸 내가 1년이나 쭉 이 확대해갖고 이 내가 생기는 매출의 총합을, 이 영속적인 이 사업의 총합을 누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나 목돈 될 텐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100억짜리야? 그러면 그거 담보 맡기면 쉬워요. 그거 유동화하기 쉽단 말이에요. 100억 맡기고 70억 대출 받고, 이게 바로 70억 유동화한 거 아닙니까? 이게 큰 굿즈가 있으면 유동화하거나 융통화하기가 쉬운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만 원씩 100만 원씩 계속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500만 원 좀 쳐줘라. 갑자기 큰 돈 필요할 때 이거 1000만 원 좀 쳐줘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매출을 연으로 쭉 환산했을 때 우리 이 정도 매출 나오거든. 이거 인정해주면 안 돼. 나 이렇게 고객사한테 이게 쭉 매달 들어오거든.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매출을 채권으로 딱 쌈을 싸는 거예요. 래핑을 딱 해가지고 요거 좀 팔아주시오 라고 할 때,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게 채권 매입업입니다. 요런 걸 우리가 말하는 팩토링이라고 해요. 매출 채권, 매출을 담보로 해서 다시 싹 싸가지고 그걸 홀라당 팔아버릴 때 그걸 사는 요런 금융들, 요런 거를 팩토링이라고 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예.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이걸 원채권을 만드는 사람들은, 예, 1년 내내 뭐 특정 기간 내내 계속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목돈으로 융통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할인을 감내하더라도. 그렇죠? 예. 사는 사람은요. 늘 들어오는 매출 채권이 확실하다는 보증만 있으면, 그래? 1년 합을 총 하면은 100억인데 네가 지금 내가 1월 1일에 네 채권을 다 사면은 90억에 살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10%씩 좋아, 난 들어간다. 이러고 90억을 주고 1년 내내 기다려가지고 그 매출 채권을 딱 모으면 이제 100억이 된다. 양측 간의 이익이 맞죠? 그러니까 금융이 생기는 거죠. 요게 이제 팩토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늘 사고는 어디서 나온다? 리스크를 간과한 데서 사고가 나오죠. 여러분, 이런 리스크를 체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지금 같은 이상적인 관계에서 리스크가 발생할까요? 예. 간단하죠. 예. 매출이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맨체스터 토트넘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기장에 매일 만석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입니다. 한 번에 6만 명씩 만석을 하잖아요. 이 티켓팅 수입을 매출 채권으로 잡아서 담보로 해서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좋았어라고 했는데, 뭐야? 갑자기 손흥민이 계약이 안 돼. 뭐 바르셀로나인데 뭐 메시가 이적을 했어. 그렇잖아요. 예. 맨시티인데 홀란드가 골을 못 넣어. 그래, 관객이 안 들어와. 뭐죠? 그렇죠. 이러면 담보했던 매출 채권의 담보력이 떨어지면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나는 이미 목돈을 융통해줬는데 내가 잡은 담보나 매출 채권 전체에서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연중에 계속 생길 수가 있죠. 이 위험률을 계산을 똑바로 했어야 되는데 롯데가 여기서 뭘 했다? 예,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무려 800억이 빵꾸가 났다. 야, 프로들이 이런 실수를 하나?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크게 금융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부득이하게 이런저러한 어떤 실수나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까지도 가능합니다.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주문 당일 발송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팩토링 채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이 리스크 관리. 이거 못하면 뭐 누가 못해요? 저 매출 채권 있습니다. 사주세요. 그러면 얼마인데요? 100억입니다. 할인 얼마 할 건데요? 12억. 오케이. 끝나 10% 버는 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금융에 여기에 이 팩토링을 취급하는 사람들의 선진 기법은 뭐냐? 이 매출의 영속성 내에서 빵꾸가 안 나는 게 이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근데 어떻게 관리했길래 800억이 빵꾸가 나? 저는 이거 그냥 저는 좀 찜찜해요. 제가 감독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뭐 해라 마라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거 지금 계속 사고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고급 저는 실수라고 봅니다. 이거를 체크 못한다?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회사에서 터진 거래요. 뭐 이쪽 채권 합쳐가지고 연체가 터진 게 아니고, 이 팩토링 채권 하나에서 어떤 업체에, 그러니까 이제 렌탈 업체인데 여기서 들어왔어야 되는 돈 800억 정도의 매출 뭔가 뻑이 났다 이거죠. 예. 이거는 프로 세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고급 실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런 사고급 실수를 낸 회사의 실력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머지 팩토링 채권도 다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얘네들 이거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거나 막 사주는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가야죠, 진도를 쭉쭉쭉. 예. 그래서 알아봅니다. 롯데카드가 취급하고 있는 다양한 팩토링 채권의 비중을 봤더니, 네. 비중을 봤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숫자를 까먹었어요. 비중을 봤더니 1등. 1등입니다. 카드사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부실하게 리스크 관리하는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그런 실력인데 갖고 있는 건 또 제일 많아. 그러니까 저는 2탄도 걱정이 된다. 이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금융부실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 취급했어. 실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카드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카드사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많이 써줘야죠. 수수료 많이 내고. 근데 경기 안 좋죠?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도 돈을 융통해야 되는데 카드채를 발행합니다. 여신채를 발행해서 융통하는데 발행률이 높아요, 지금. 부담이 많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돈을 좀 알토라는 같이 벌어볼까라고 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 우리도 목돈을 마련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한다? 예, PF 같은 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등등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작살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PF를 계속 할 수도 없어. 경기도 안 좋고 부실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야, 팩토링 늘려! 요렇게 해서 급속하게 롯데카드 팩토링이 올라갔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익화에 좀 집중해라. 돈 좀 벌자. 이렇게 해서 확 늘렸고,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제가 볼 때 리스크 체킹이 좀 덜 됐는데 수익에 눈이 멀어서 리스크를 간과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사고가 터진 거 아니냐. 저는 요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롯데카드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자세히 두드려봤더니 뭐 여러 가지 비율 지표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뭐 총자산 수익률도 떨어질 것 같고, 뭐 이제 이걸 메꿔야 되니까 대손 충당금도 좀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등등 해서 경영 관련해서는 당연히 숫자가 나빠지겠으나 등급을 떨어뜨릴 정도의 핵폭탄급은 아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큰 회사인데 뭐 800억 되면 회사 망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씁쓸하긴 한데 등급 인하 이슈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예의주시한다. 요 정도까지 현재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